저는 일본 요양 행정 업무 효율화 서비스 민나노 케어를 만들고 있는 WDTT의 임석준이라고 합니다. 발음이 조금 힘든데요. 사실 우당탕탕으로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작년 데모데이도 참여를 했었는데 그때는 듣는 입장이었고요. 사실 데모데이 한 2주 정도 뒤에 저희 투자 결과가 발표가 나는 시점이라서 좀 약간 억지로 끌려와서 보기는 했었는데 올해는 이렇게 발표를 하게 돼서 너무 감개무량하고 내년에는 스폰서로 참여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잡담은 여기서 그만하고 저희 서비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40년에 이제 65세 이상 되는 고령 인구가 약 4천만 명 정도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요양이랑 돌봄이 필요한 우리나라로 치면 장기 요양 등급을 받으신 분들의 수도 약 1,000만 명이 넘어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일도 힘들고 보수도 낮고 해서 요양업계에 종사하려는 분들의 수는 점점 줄고 있고 그 요양업계 종사자의 부족이 이미 현실화되고 있고 2040년에는 약 57만 명이 부족할 것으로 현재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본 요양시설의 이런 인력 부족으로 인한 업무 과부하 문제를 AI를 활용한 플랫폼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마 궁금하신 점들이 한국도 아마 2025년을 기점으로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는데 왜 일본을 선택하셨나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한국도 지금 초고령화 사회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시설의 수 그리고 장기 요양 보험 제도가 시작된 연수 그리고 대상자 수 이런 것들 감안했을 때 아직은 조금 더 일본이 훨씬 큰 시장이라는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요양 행정 업무 처리 자체가 한국과 일본의 복잡도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방문 요양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저희 부모님이나 아니면은 어르신들이 요양을 받고 싶다 하면은 장기 요양 등급을 받고 요양시설에 가서 방문 요양을 신청을 하면은 이제 한 분의 요양보호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0시부터 2시까지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하고 거기서 그 모든 요양 서비스의 세부적인 내용은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거기서 정의가 끝나는 것에 비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의 어르신에게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약 3개에서 4개의 시설이 연계되어야 되고 그 각각에 있는 요양보호사분들이 6, 7명 정도가 붙어서 그걸 또 한 명의 케어 매니저가 관리를 하고 그리고 서비스 자체도 굉장히 세세하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분은 산책을 시키고 30분은 데이케어 센터를 갈 때 송용을 도와드리고 이런 식으로 엄청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고 그거에 따른 수가 그리고 시간대에 따른 수가별 차이 이런 것들이 다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복잡한 행정 업무의 복잡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로 간단하게 비교를 해 놓았는데요. 어르신 1인당 연계의 시설 수나 아니면 요양보호사 수 그리고 서비스의 종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복잡도가 갈수록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르신이 등급 판정을 받고 그 케어 매니저라고 불리우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사분을 찾아가면 그때부터 이제 다시 면담 시작하고 가족들하고 또 면담하고 요양 프로그램 짜고 프로그램에 맞는 헬퍼분들 찾아야 되고 해서 실제로 서비스를 받기까지 보통 한 4주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리고 각 시설에서 요양 기록을 제공한 걸 다 취합해서 보험금을 납부하는 것도 통상 일주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그 많은 것들이 일본 하면 떠오르시겠지만 여러 가지 아날로그적인 종이라든지 화이트보드 그리고 디지털 굉장히 혼재돼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들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일본을 선택한 또 한 가지 이유는 저도 그렇고 공동창업자인 손지영 님도 일본에서 약 10년 이상 IT 서비스에서 현지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본 시장에 대한 성공 경험이라든지 자신이 있어서 그럼 일본 시장을 타겟으로 저희 서비스를 진행해 보자라고 해서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요양 제도도 오래됐고 했는데 이미 진출한 업체가 많지 않냐라고 물어보실 것 같은데 물론 많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화면들이 여러 가지 서비스들에 대한 캡처들이고요. 이거 옛날 화면이 아니고 지금 화면들입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디지털화 자체가 포인트고 어떤 디지털 경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을 못 쓰고 있어서 저희가 인터뷰를 했을 때 뭐 이 시스템이 굉장히 많은 기능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청구에만 이용한다든지 아니면은 막 중복 입력을 해야 돼서 엄청 복잡하다든지 차라리 종이가 편하다든지 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등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저희는 좀 더 현장에서 쓸 수 있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사용자 경험단에서 경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 서비스는 일단 가장 먼저 생각한 게 아날로기적인 방식들을 없앨 수는 없다라는 점에 감안해서 그걸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디지털로 변환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디지털 데이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해서 AI를 활용해서 사진을 찍었을 때 OCR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녹음을 했을 때 스크립트를 따주는 거, 뭐 이런 기능들은 많은데 이 데이터들을 자동으로 요양 시스템의 포맷에 맞는 데이터 형식으로 변환시키는 작업까지 앱을 통해서 진행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AI를 활용해서 모아진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이제 시설이나 아니면은 연계 시설들과의 연계를 통해서 요양보호사분들을 찾아준다든지 아니면 의료 습과에 맞는 여러 가지 요양 계획들을 자동으로 작성해 주는 등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부분까지 AI를 활용해서 자동으로 작성해 주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켓과 허브라는 앱과 그리고 시설에서 이용할 수 있는 웹 서비스 두 가지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포켓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장에서 이용해도 되고 아니면 시설에 와서 이용해도 되는데, 간단하게 사진 촬영이나 녹음 기능 이것들을 이용해서 현장에서 수집할 수 있는 자료들을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기록을 하고 그걸 최대한 빠르게 디지털 데이터, 유의미한 데이터로 변환시켜주는 작업을 하고, 그리고 시설에 돌아왔을 때 그 데이터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 작성해야 되는 서류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스케줄링을 하거나 아니면 요양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굉장히 복잡한 프로그램들을 이제 허브에서 AI를 바탕으로 자동으로 작성해주는 그런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본 시니어 시장 관련해서는 다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시장 규모가 크고 그 중에서도 요양행정 관련 시스템만 해도 점점 성장하고 있는 서비스고요. 그 중에서 저희는 첫 번째 타겟으로 방문 요양 시설을 좀 더 포커싱해서 진출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쿄의 제가 요양 시설들 중에서 신주쿠랑 세타가야의 8개 지점에서 지금 시범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까 4주가 걸렸다고 하는 부분들을 현재는 2주 정도까지 줄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물론 데이터 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이걸로도 완벽하게 검증이 됐다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이로 인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고, 그래서 조금씩 매출을 발생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아무래도 일본과 한국의 시니어 헬스케어를 다 동시에 보고 있는 회사가 제가 생각했을 땐 거의 유일한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삼성생명이라든지 아니면 딜로이트 재팬, 그리고 일본의 요양시설의 DX 자체를 원하시는 시설들도 굉장히 많아서 그런 시설들과 여러 가지 협력들, 뭐 정말 단순하게 검색 광고 어떻게 해야 돼요라는 문의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전반적인 DX에 관련된 협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서비스를 시작한 계기도 저 가장 가까운 분이라면 다들 아실 것 같은데 그거보단 조금 멀리 계신 분이 치매에 걸리셔서 제가 2021년부터 한 2, 3년 정도 직접 요양보호사 자격증 따고 요양생활 진행하면서 느꼈던 불편한 점들을 좀 개선해보자라는 마음에서 시작을 하게 됐고, 그래서 저희 서비스를 통해서 사실 그 치매라는 질병이 본인은 행복한데 주변 사람들이 너무 힘들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좀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요양 생활을 만들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발표 많이들 와주셔서 끝까지 들어주시고 발표 자리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